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국사 강사 성하연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바로 개항과 불평등 조약의 체결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망해가는 그 시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만 사실 볼 것이 아니라요. 동아시아에서는 어떠한 상황이었는가 우리 주변 국가들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국에 의해서 아편 전쟁 이후에 결국에 난징 조약 맺고 이제 개항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서양의 이런 애들을 이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원래 태평천국 운동이 또 일어났었는데요. 농민들이 난을 일으켰고 이걸 진압하는 과정에서 와, 서양의 무기가 정말 우수하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기만 받아들인다면 다시 잘 나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양무 운동을 일으킵니다. 중국의 몸은 그대로 우리가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자. 그런데 결국 잘 되지 못했죠. 왜냐하면 열심히 양무 운동을 했지만 청일전쟁에서 결국은 패배를 하고 맙니다. 그렇게 이제 조선의 영향력을 행사하지도 못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우리도 일본처럼 모든 걸 싹 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래서 입헌군주제 도입하고 의회를 만듭시다. 아예 다 법을 바꿔버립시다. 그러면 강해질 거예요. 변법 자강운동을 지식인들이 펼치게 되는데요. 보수파들이 당연히 싫어하죠. 자신들이 가지는 그런 권한들을 빼앗기게 되니까. 그래서 결국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제 청나라에서는 일어나고 있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정말 그냥 문 열고 다 받아들이죠. 신분제 없애고 징병제 만들어서 군인도 많이 늘리고요. 교육도 시키고 공장도 만들고 그러던 나중에 우리가 섬나라한 게 너무 아쉽다.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대륙으로 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조선부터 쳐들어가야 돼. 정한론 같은 것들이 나오기도 했더라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도 바보 아니잖아요. 그죠? 이 시기에 우리도 문 열어야 합니다. 라면서 통상개화론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문호를 개방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서양과 통상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이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 인물들이 이제 해국도지나 영환지략 같은 책들을 들여오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새롭게 나아가야 한다. 다른 나라들을 봐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던 시점이죠. 하지만 이 당시에는 흥선대원군이 집권해서 통상수교를 거부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게 문호 개방이 되겠어요? 잘 되지 못했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개항을 하게 되었는가? 바로 강화도 조약으로 우리가 개항을 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는 그러면 어떤 상황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선대원군 같은 경우에는 왕이 아니에요. 그죠? 왕이 아니 뭐예요? 왕의 아빠예요. 왕이 나이가 어리니까 어쩔 수 없이 왕 대신에 통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흥선대원군이 결국 물러나게 되고요. 고종은 어리잖아요. 뭔가 새로운 거 받아들이고 싶겠죠? 고종은 약간 오픈하려는 마인드가 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그래서 통상 개화론자들이랑 좀 친하게 지내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일본과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은 문제들이 발생해요. 바로 서계 문제인데요. 서계 문제라는 게 뭐냐면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보내는 문서에 본인들을 천황의 국가다 이런 식으로 되게 높여서 표현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너무 황당하죠. 아니 우리한테 맨날 물건 받아가던 그런 애들이 무슨 일이야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문서 접수하지 않고 거부하기 시작했고요. 이런 것 때문에 일본은 또 화가 나서 우리가 한국을 정벌해야 된다. 정한론 이런 것들이 대두되기도 시작했었죠. 이러한 와중에 결국 일본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오픈을 시킬까 고민을 하다가 자기네들 당한 그대로 똑같이 합니다. 일본은 당시 미국에 의해 개항이 되었는데요. 미국의 페리 제독이 이끄는 함대가 일본의 그런 배 근처에 오게 했고 그래서 결국에 배를 공격하게 만들고 그걸 이제 빌미 삼아서 오픈하는 그러한 작전을 펼쳤었습니다. 똑같이 합니다. 우리나라에 운요라는 배를 보내요. 이 배를 보내서 강화도를 결국 공격시키게 만들고 결국 이 사건으로 문호 개방을 강요했더라. 그래서 강화도에서 맺은 조약이라 강화도 조약이고 원래 명칭은 조일소 조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강화도 조약 너무 중요하죠. 왜? 우리가 근대적으로 맺은 조약, 최초의 조약이라는 나름의 그런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과 맺은 최초의 조약이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도 약간 헷갈리게 되냐면
서양과 맺은 최초의 조약이라고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 서양 얘네 아니잖아요. 동양이잖아요. 서양과 맺은 그럼 최초의 조약은 무엇인가? 그건 바로 조미소 통상 조약이 되겠습니다. 구분 좀 해주셔야 되겠죠? 어쨌든 최초의 근대적 조약인데 자, 이 조약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자. 첫 번째, 조선은 자주국이래요. 자, 왜 조선이 자주국임을 규정했는가? 이렇게 동등한 국가로 대우하겠다고? 그게 아니라 조선이 무슨 일 나면 자꾸 중국이 도와주니 그걸 배제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청나라와의 그런 관계를 좀 끊어내기 위해서 있는 조항이고 그리고 목적은 역시나 항구를 개항하는 거죠. 부산, 경제적인 목적이 큽니다. 원산, 나중에 개항되는데요. 원산은 군사적인 목적이 커요. 일본은 대륙 침략을 이제 좀 마음에 삼고 있었기 때문에 대륙으로 가는 그런 기지가 되고요. 인천, 정치적인 목적이 크겠죠. 우리 서울과 가까우니까요. 이렇게 개항을 시키고 그리고 해안 측량권, 영사재판권 이런 것들까지 인정받습니다. 해안 측량권, 우리나라 바다를 측량할 수 있다는 거야. 옛날부터 너무 화가 나 있는 상황이죠. 임진왜란 때 울돌목에서 이순신 장군한테 얼마나 당했습니까? 조선 해안을 잘 알았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죠? 게다가 일본은 스시국이잖아요. 스시 너무 좋아하지? 너무 이런 물고기 이런 거 너무 좋아한단 말이에요. 조선의 바다에서 가져갈 수 있는 거 다 가져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안 측량을 요구했던 것이고 자, 치외법권 이거 정말 문제입니다. 자, 일본 사람들이 조선에 와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조선의 법으로 얘네를 처벌할 수 없고 일본 영사가 재판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럼 같은 일본이니까 뭐 이렇게 싸바싸바 되겠지 그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 정치 외에 법적인 권한을 주는 것이라 치외법권 이거 너무나 불평등합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이 조약이 최초의 외국과 맺은 근대적인 조약이지만 불평등 조약이다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해안 측량권과 영사 재판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조약을 맺고 나서도 이게 뭐 부족해. 거기에다가 불호까지 체결하고요. 조일 무역 규칙까지 더 만들어서 두 개의 부속 조약을 더 만드는데요. 우선 불호에서는 자, 개항장에 일본인이 이제 살 수 있는 거류지를 만들어라. 그래서 지금도 인천에 가면 이제 인천에 차이나타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차이나타운 옆에 일본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공간들이 있습니다. 완전 성향이 달라요. 이쪽은 완전 청나라 느낌 나고 이쪽은 완전 이제 일본 느낌 나고 이런 것들이 설정됐고 여기에서 일본 화폐를 함부로 쓸 수 있습니다. 일본 애들은 편하게 거래할 수 있게 되었죠.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죠. 그죠? 자, 그리고 조일 무역 규칙. 이건 물을 잘 봐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일본 제품이 무관세로 막 들어옵니다. 일본한테 유리한 것이고요. 우리는 세금을 못 거니까 슬픈 거고. 그죠? 거기에다가 무제한으로 곡식을 유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게 결국에는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하는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역규칙과 관련된 내용들. 그래서 이런 강화도 조약으로 우리가 처음 뭐를 하게 됐다? 오픈을 하게 되었다. 개항을 하게 되었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쨌든지 간에 개항은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뭘 하게 되냐면 다른 국가들이랑도 이렇게 개항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왜 그렇게 된 거냐? 우선 우리가 일본이랑 이제 이렇게 수교를 맺었잖아요. 이제 우리가 여기에다가 보내는 거야, 사람들을. 그래가지고 일본에 수신사를 보냅니다. 자, 수신사를 보내서 야, 일본 애들은 그래서 어떻게 근대화를 했는데 좀 보고 와라. 그래서 보고 온 거죠. 보고 오는 와중에 책 한 권을 들고 들어옵니다. 그 책이 바로 조선 책략이라는 책이었어요. 그 당시 동아시아에서 조선이 살아남기 위해선 이런 책략이 필요하다라고 중국인 황준쉔이라는 인물이 쓴 책이었는데요. 책은 일본을 통해 들어왔지만 책은 중국인 책이에요. 그러면 어떤 게 문제냐? 지금 현재 조선에서의 문제는 무엇이다? 러시아가 남하를 하는 것이다. 그럼 이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 조선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중국과는 당연히 친해야 된다. 그리고 일본과는 맺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제 뭐를 해야 된다? 바다 건너 미국과 연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이라는 내용의 조선 책략이 유입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사실은 이게 무슨 입장이야? 청나라 사람이 쓴 책이잖아. 청이 러시아를 또 견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에 이제 또 미국을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야 돼요? 그래요? 이 책이 맞아요? 예, 그래서 미국이랑 맺었습니다. 조미수호 통상 조약 맺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뭐 당연히 불평등하겠죠.
들어가고요. 영사재판권 들어가고요. 그리고 관세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이제 협정한 뭐 이런 내용들 나와져 있는데 뭐 이런 것들도 문제고 그다음에 또 이제 최애국 대우 요게 진짜 문제입니다. 최고의 혜택을 준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 나중에 미국 말고 다른 애들한테 또 어떤 좋은 걸 줬어? 그러면 미국한테도 줘야 되는 거야. 최고의 혜택을 줘야 되거든요. 이거 너무 불평등하고 우리 그냥 계속 털리는 거죠. 거기에 거중 조정 이건 뭐냐면 양국 중 다른 나라가 핍박을 받아 그러면 분쟁을 도와주겠다. 예, 근데 해놓고 우리 안 도와줘요. 미국 우리 안 도와줘. 우리가 일본에게 당할 때 도와주지 않아요. 너무 화가 난 일이고 어쨌든 불평등하고 하지만 서양과 맺은 최초의 조약이기는 하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미국과의 조약을 시작으로 영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 등등등등등등등 아주 그냥 문을 활짝활짝 열어 제끼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양과 맺은 최초의 조약은 조미소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관련한 것들 사료 같이 한번 볼게요. 사료 보여주면서 관련 내용 묻는 거 너무 잘 나옵니다. 자, 조선이 자주국 어쩌고 나온다. 거기에다가 항구를 오픈하는데 항구 두 곳을 골라 지명을 지정한다. 그러니까 부산은 이미 오픈된 거고 이후에 두 개를 나중에 오픈한 게 원산과 이제 인천이 됩니다. 자, 그다음 여기 잘 보세요. 항구에서 죄를 범하였을 경우 인민은 모두 일본군의 신밀 판결로 돌리고 저쪽 나오죠? 이게 뭐예요? 치외법권이고 그 위에 7관에 보면 일본국 항해자가 해안을 측량하는 걸 허락한다. 이거 참 불평등하죠? 이 제7관과 제10관 때문이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가 불평등 조약이더라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최초로 외국과 맺은 근대적 조약 하지만 불평등 조약인 거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어떤 사건을 계기로 맺죠? 운요 사건을 계기로 맺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일본에다가 사람을 보내 수신사로 그때 누가? 바로 김홍집이 이 책을 가져오죠. 조선 책략 어떤 내용이냐? 조선의 땅은 실로 아시아 요충이다. 정말 좋은 자리죠. 그죠? 형세가 반드시 싸우게 되는 곳이 되니 조선이 위태로우면 동아시아 형세가 날로 급해질 것이다. 러시아가 땅을 공략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조선으로부터 시작할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가 범과 이리 같은 진나라처럼 정벌에 힘을 쓴 지 300여 년, 처음에는 유럽, 그 다음 중앙아시아, 이제 다시 동아시아에 있어서 조선이 피해를 입을 거래요. 그래서 조선은 뭘 해야 된대? 러시아를 막아야 된대.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해서 자강을 도모하라. 그래서 맺은 조약 뭐라고요? 조미소 통상조약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 하지만 이 조미소 통상조약도 결국은 어떤 조약? 불평등한 조약이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자, 여기 보면 어떤 내용 나와져 있냐면 자, 여기 5관, 1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통제하면 서로 뭐 도와준다. 뭐 이런 내용들 나와져 있고요. 그 다음에 5관 보면 무역할 때 모두 세금을 바쳐야 한다. 수세하는 권한은 조선이 자주적으로 한다. 뭐 요거 정도는 그래도 좀 괜찮은 조약. 근데 어쨌든 나머지가 다 문제죠. 제10관, 조선 사람으로부터 본국의 금령을 범했거나 뭐 어쩌저쩌고 뭐 이런 내용들 나와져 있고 영사가 사람을 파견해서 붙잡아 파견해서 관원한테 넘겨주고 미국 관원과 백성은 비호하거나 억류할 수 없다. 너희들이 함부로 우리 애들을 이렇게 처벌할 수 없다. 네, 이게 바로 치해법권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 밑에 보면 현재 양국이 논의해서 결정하고 난 이후 대조선국 군주가 어떠한 은혜로운 정사, 은혜로운 법 이익을 다른 나라 혹은 그 상인을 베풀 경우 나도 줘. 제국대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도 불평등 조약이야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죠? 이렇게 우리가 불평등한 조약들을 너무나 많이 맺고 다녔구나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같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화도 조약의 결과 어디를 오픈합니까? 부산, 그리고 군사적인 목적의 원산, 그리고 인천의 세 곳이 개항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일본은 강화도 조약 이후에 부속 조약을 또 체결하죠. 경제적인 침탈에 박차를 갑니다. 일본 막 화폐도 쓸 수 있게 하고요. 그죠? 네, 이렇게 박차를 가했습니다. 세 번째, 제2차 수신사로 파견된 김홍집이 책을 갖고 오네. 어떤 책? 조선의 책략입니다. 지금 조선이 뭐를 해야 돼?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결국 그래서 조미소 통상조약을 맺는데 이거 누구의 알선이에요? 러시아를 막고 싶었던 청나라의 알선입니다. 일본 아니에요. 자, 조미소 통상 조약에는 이후 체결된 유리한 조건 다 우리에게도 혜택을 줘야 돼. 무슨 대우? 최혜국 대우의 조항이 마련되어져 있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어떻게 문호를 개방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았습니다. 강화도 조약과 조미소 통상 조약 각각의 내용 정말 중요하거든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여러분들 꼭 잊지
말고 다시 한번 복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